자, 이제 국가별로 네. 우리 업데이트된 또 주요 이슈들 찾아보도록 하죠. 네, 국가별로 좀 이슈들이 간밤에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엘살바도르 먼저 보자면 엘살바도르는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국가 통화로 채택했던 그래. 첫 번째 국가였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출금이나 카드비까지도 상환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해요. 이제 좀 세계적인 은행은 아니지만 현재 엘살바도르에 있는 은행에서 뭐 쿠스카탈랄란, 네 발음도 어렵네요. 뭐 아그리콜라 뭐 이런 은행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런 은행에서 신용카드 빚이나 대출금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결제를 넘어서 대출금이나 카드비까지도 비트코인으로 상환을 허용해 준다라는 완전 그냥 것은 현금화하는 거야. 네, 그죠? 완전 이걸 결제 하나의, 수단으로 네, 통화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채택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뭐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다른 이제 뭐 이제 그런 국가들 그래. 아르헨티나 뭐 이런 국가들보다도 여전히 비트코인의 채택률은 낮다라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은 여전히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니까. 네, 뭐 맞아요. 그렇긴 높은 한데. 변동성과 달러 선호도 때문에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엄청 높지는 않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늘려가면서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 성인의 52%가 암호화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뭐 리라화가 말 그대로 가치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낫죠. 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18세에서 30세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 47%가 여성이라고 하고요. 또 신규 암호화폐 투자자 중 31%는 지난 분기에 처음 시장을 발을 들였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체 성인의 52%면은 사실 뭐 경제 유동 인구의 52%면 상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터키 같은 곳에서도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싱가포르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블록체인은 오케이. 근데 암호화폐는 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좋아서 계속 우리가 키워야 되지만 암호화폐는 추가적으로 좀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전 부총리였다고 하고요. 이 국가 고문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지율이 무려 70%. 압도적인 지지로 싱가포르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싱가포르가 이 복수의 후보가 나선 적이 단 2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늘 그냥 후보 한 명,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 근데 이번에는 총 3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중에 70%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다라고 하고, 이게 임기가 6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데 사실상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은 약간 2인자로 불린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확실히 강경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조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의 암호화폐 금융 허브로도 불릴 만큼 굉장히 친암호화폐 국가로 자리매김해왔는데 갑자기 신임 대통령 앞으로 6년을 함께해야 되는데 일단 암호화폐 규제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미 당선됐을 때부터. 그래서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조금 추가적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말 사이에 오히려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합법화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반대로 조금 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국가별로 또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규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이걸 아예 뭐 막겠다라는 게 아니면 그죠. 네. 오히려 뭐 더 제도권 안으로 점점 이 암호화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내 소식 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에 그 공직자들이 암호화폐 가지고 있어도 되나, 어디까지 가져야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입법 예고가 나왔습니다. 1급 이상 공직자들은 가상자산을 얼마 사고 팔았는지가 아니라 그걸 사기까지의 형성 과정을 다. 그래야 돼. 원래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나는 이게 너무 개인 사생활 너 그거 살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혔는데 왜? 너무
어쨌든 이제 이거와 관련된 입법 예고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은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1급 이상은 재산의 형성 과정까지도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 비속 모든 이제 가족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면은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래? 1급 공직자 안 하고 그래, 말지 안 할 싶을 거야. 정도로 아마 안 할 거야. 저런 식으로 되면. 그치? 약간 너무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윤리랑 도덕성 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얼마 가지고 있다라고 그 내가 가상자산 그 신고를 할 때 딱 그 재산 등록일 기준의 당시의 가상자산이 아니라 지난 1년치에 사고 팔았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증빙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 기준으로 내가 비트코인 얼마 있다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코인을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거래 내역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말 그대로 뭐 돈도 못 벌고 뒤로 다 버시겠죠? 뭔가 뒤로 그들만의 뭔가가 그런 있겠지만.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아주 그냥 정말 어려운 검소하게 것 사시는 같아요. 분들도 있고 한데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저게 일단은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또 어두운 게 이렇게 돈을 모았던 이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그걸 드러내겠다는 건데 근데 좋지는 않지. 너무 이렇게 하면. 그치? 그렇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친암호화폐 성향을 띠는 의원들이 있고 실제로 막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그들은 막 월급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받고 이러는데 하면서 같이 그 유동량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게 뭔가 공직자들은 어두움에 뭐 같고 이런 인식이 있어. 그렇죠. 이 정도면 사실 그냥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하지 말아라. 말라는 거야. 말하는 차원에서 맞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갈 길이 멀어요. 그냥 코인 한다고 하면 뭔가 사람이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 같은 이미지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잖아. 그래서 그쵸. 아직은 갈 길이 좀 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회가 더 많은 거야. 맞아. 이게 너무 이게 깨끗해졌으면 그다음부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런 국면에서 저희는 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모든 걸 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좋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봤으면 좋겠어요.